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이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아직도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배신과 절망,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작년 가을,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콘서트홀에서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저는 다음 주에 있을 독주회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나타난 트럭이 저를 들이받았어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제 손에서 흘러나오는 피였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병원 중환자실이었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손목과 손가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활동은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오른손 손목뼈가 복잡골절되었고 여러 개의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피아노를 만진 게 4살 때였으니 25년간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음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문병을 와주었지만 점점 발걸음이 줄어들었고 특히 같은 음악계 사람들은 아예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아마 제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도 불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담당 물리치료사인 강민호 씨였어요. 첫인상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할 순 없었지만 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혜 씨, 제가 지금까지 치료해본 환자들 중에서 이 정도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힘을 얻어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간단한 스케일조차 제대로 칠 수 없어서 몇 번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었고 때로는 제가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엄격하게 다잡아주기도 했어요. 음악이 정말 그렇게 소중하다면 이 정도로 포기할 건가요? 진짜 음악을 사랑한다면 더 노력해야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재활치료에 매달렸어요. 매일 5시간씩 쉬는 날 없이 치료받으며 연습했습니다. 민호 씨도 퇴근 후에도 남아서 제 치료를 도와주었어요. 그런 그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민호 씨에게서 깜짝 고백을 받았어요. 어느 저녁 치료를 마치고 병원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 씨, 사실 제게는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실은 지혜 씨 팬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콘서트에 가서 연주를 들었거든요. 특히 작년 봄 독주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가 단순히 치료사로서가 아니라 제 음악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저를 돌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모든 게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지혜 씨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음악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사랑이라니. 마치 드라마 같았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민호 씨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활치료와 함께 진행된 연애는 정말 달콤했어요. 민호 씨는 제가 우울해할 때마다 웃음을 찾아주었고 작은 성취라도 있으면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습니다. 제 손의 회복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무리하지 않게 도와주기도 했고요.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드디어 간단한 곡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민호 씨는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지혜 씨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 무렵 민호 씨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였어요. 그는 간단한 반지를 준비해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지혜 씨가 다시 무대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평생 곁에서 지켜보고 싶어요. 저는 고민 없이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호 씨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저희 둘 다 큰 돈이 없어서 소박한 결혼식을 준비했지만 그는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존중해 주었어요. 특히 제가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지지해주며 서둘러 복귀하지 말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쯤 민호 씨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대학 동창들이라고 하더군요. 다들 친절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박수진이라는 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호 씨와는 대학 때 같은 과였다고 하더군요. 민호가 지혜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수진 씨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민호 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둘이 굉장히 친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오랜 친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민호 씨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수진 씨와 주고받은 내용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속일 거야? 불쌍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계획대로만 되면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 웃기지 마. 그냥 돈 때문이야.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큰 돈이라니.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사고 배상금 문제였어요. 교통사고 가해자인 운송회사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변호사는 제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최소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었어요. 설마 그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문자 내용을 봤을 때 다른 해석이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민호 씨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민호야, 혹시 내 사고 배상금 이야기 들었지? 아, 그거. 들었어.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얼마나 받는지 알아?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클 거라고 하던데.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 일에 더 관심을 보였을 텐데 이상하게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를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민호가 저에게 접근한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인가요? 수진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문자 내용을 봤어요. 뭔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제야 수진 씨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렸는데. 정말인가요? 정말 돈 때문에?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민호가 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도, 지혜 씨를 담당하게 된 것도. 그런데 지혜 씨 사고 소식이 뉴스에 나오면서 배상금이 크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부터 민호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는데요? 원래는 그냥 성실하게 치료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혜 씨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지혜 씨 정보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가족 관계라든지 재산 상태라든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제 팬이었다는 것도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콘서트에 와서 제 연주를 들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민호는 클래식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지겹다고 하곤 했거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돈으로만 봤다니. 집에 돌아와서 민호 씨를 기다렸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온 그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늘 수진 씨를 만났어. 민호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얘기를 들었는데? 다 들었어. 당신이 왜 나에게 접근했는지, 왜 나와 결혼하려고 하는지. 지혜야, 그게 아니야. 처음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내 콘서트에 온 적도 없으면서. 민호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말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됐어. 결혼은 취소야. 그날 밤 민호 씨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사과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후 일주일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그것도 가장 절망적일 때 도움을 준 사람의 배신이라니. 다시 재활치료를 받을 엄두도 나지 않았고 피아노를 보는 것조차 싫었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 씨, 배상금 문제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가해 운송회사에서 지혜 씨에게 접근한 사람이 있었어요. 배상금을 줄이려고 조작을 시도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 씨 담당 물리치료사가 운송회사에서 매수되었어요. 지혜 씨 회복 상태를 조작해서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던 거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강민호 씨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중간에 계획을 바꾸었어요. 처음엔 지혜 씨 상태를 축소 보고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하게 부풀려서 보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해서 배상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배상금이 많을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니까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엔 운송회사 편에 서서 제 배상금을 줄이려고 했다가 나중엔 자신이 그 돈을 가져가려고 계획을 바꾼 거였어요. 그럼 제 치료는? 그건 제대로 해준 것 같아요. 오히려 지혜 씨가 빨리 회복되면 결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적당히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는데 민호 씨가 일부러 속도를 늦춘 거였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운송회사와 공모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곧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혜 씨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배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이 조작 시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저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으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거였어요. 며칠 후 새로운 물리치료사를 만났습니다.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는데 제 상태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이 정도면 이미 80%는 회복된 상태예요. 왜 이렇게 오래 치료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전 치료사가 일부러 늦췄나 봐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한 두 달만 제대로 치료받으시면 완전히 회복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미 거의 다 나았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치료사와 함께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달도 안 되어서 예전 실력의 90% 정도 회복되었어요. 처음으로 완전한 곡을 연주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결국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때서야 그가 얼마나 뛰어난 연기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저는 그에게 미움보다는 연민을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배신감과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도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요. 배상금은 결국 20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다시 찾은 제 꿈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 봄에 컴백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타이틀은 다시 시작하는 선율로 정했어요.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더 깊어진 감정을 담은 연주를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도 만났어요. 새로운 물리치료사인 김현우 씨인데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지만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피아니스트라는 걸 나중에 알았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났고 저의 과거나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지혜라는 한 사람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민호 씨와의 일도 제게는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테니까요.
또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제 몸 상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테고요. 인생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난 희망이 사실은 또 다른 절망이었지만 그 절망을 통해 진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매일이 감사합니다.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 진짜 사랑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 무엇보다 저를 속이려던 사람이 결국 자신이 더 큰 손해를 본 상황이 통쾌하기도 하고요. 내년 콘서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도 연주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배신 너머의 선율로 정했어요.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모든 분들께 힘이 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분명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세의 피아니스트 이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아직도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배신과 절망,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작년 가을,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콘서트홀에서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저는 다음 주에 있을 독주회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나타난 트럭이 저를 들이받았어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제 손에서 흘러나오는 피였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병원 중환자실이었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손목과 손가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활동은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오른손 손목뼈가 복잡골절되었고 여러 개의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피아노를 만진 게 4살 때였으니 25년간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음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문병을 와주었지만 점점 발걸음이 줄어들었고 특히 같은 음악계 사람들은 아예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아마 제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도 불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담당 물리치료사인 강민호 씨였어요. 첫인상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할 순 없었지만 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혜 씨, 제가 지금까지 치료해본 환자들 중에서 이 정도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힘을 얻어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간단한 스케일조차 제대로 칠 수 없어서 몇 번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었고 때로는 제가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엄격하게 다잡아주기도 했어요. 음악이 정말 그렇게 소중하다면 이 정도로 포기할 건가요? 진짜 음악을 사랑한다면 더 노력해야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재활치료에 매달렸어요. 매일 5시간씩 쉬는 날 없이 치료받으며 연습했습니다. 민호 씨도 퇴근 후에도 남아서 제 치료를 도와주었어요. 그런 그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민호 씨에게서 깜짝 고백을 받았어요. 어느 저녁 치료를 마치고 병원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 씨, 사실 제게는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실은 지혜 씨 팬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콘서트에 가서 연주를 들었거든요. 특히 작년 봄 독주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가 단순히 치료사로서가 아니라 제 음악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저를 돌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모든 게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지혜 씨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음악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사랑이라니. 마치 드라마 같았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민호 씨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활치료와 함께 진행된 연애는 정말 달콤했어요. 민호 씨는 제가 우울해할 때마다 웃음을 찾아주었고 작은 성취라도 있으면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습니다. 제 손의 회복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무리하지 않게 도와주기도 했고요.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드디어 간단한 곡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민호 씨는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지혜 씨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 무렵 민호 씨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였어요. 그는 간단한 반지를 준비해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지혜 씨가 다시 무대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평생 곁에서 지켜보고 싶어요. 저는 고민 없이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호 씨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저희 둘 다 큰 돈이 없어서 소박한 결혼식을 준비했지만 그는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존중해 주었어요. 특히 제가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지지해주며 서둘러 복귀하지 말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쯤 민호 씨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대학 동창들이라고 하더군요. 다들 친절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박수진이라는 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호 씨와는 대학 때 같은 과였다고 하더군요. 민호가 지혜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수진 씨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민호 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둘이 굉장히 친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오랜 친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민호 씨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수진 씨와 주고받은 내용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속일 거야? 불쌍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계획대로만 되면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 웃기지 마. 그냥 돈 때문이야.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큰 돈이라니.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사고 배상금 문제였어요. 교통사고 가해자인 운송회사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변호사는 제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최소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었어요. 설마 그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문자 내용을 봤을 때 다른 해석이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민호 씨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민호야, 혹시 내 사고 배상금 이야기 들었지? 아, 그거 들었어.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얼마나 받는지 알아?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클 거라고 하던데.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 일에 더 관심을 보였을 텐데 이상하게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를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민호가 저에게 접근한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인가요? 수진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문자 내용을 봤어요. 뭔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제야 수진 씨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렸는데. 정말인가요? 정말 돈 때문에?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민호가 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도, 지혜 씨를 담당하게 된 것도.
그런데 지혜 씨 사고 소식이 뉴스에 나오면서 배상금이 크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부터 민호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는데요? 원래는 그냥 성실하게 치료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혜 씨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지혜 씨 정보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가족 관계라든지 재산 상태라든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제 팬이었다는 것도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콘서트에 와서 제 연주를 들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민호는 클래식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지겹다고 하곤 했거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돈으로만 봤다니. 집에 돌아와서 민호 씨를 기다렸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온 그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늘 수진 씨를 만났어. 민호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얘기를 들었는데? 다 들었어. 당신이 왜 나에게 접근했는지, 왜 나와 결혼하려고 하는지. 지혜야, 그게 아니야. 처음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내 콘서트에 온 적도 없으면서. 민호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말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됐어. 결혼은 취소야. 그날 밤 민호 씨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사과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후 일주일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그것도 가장 절망적일 때 도움을 준 사람의 배신이라니. 다시 재활치료를 받을 엄두도 나지 않았고 피아노를 보는 것조차 싫었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 씨, 배상금 문제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가해 운송회사에서 지혜 씨에게 접근한 사람이 있었어요. 배상금을 줄이려고 조작을 시도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 씨 담당 물리치료사가 운송회사에서 매수되었어요. 지혜 씨 회복 상태를 조작해서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던 거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강민호 씨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중간에 계획을 바꾸었어요. 처음엔 지혜 씨 상태를 축소 보고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하게 부풀려서 보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해서 배상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배상금이 많을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니까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엔 운송회사 편에 서서 제 배상금을 줄이려고 했다가 나중엔 자신이 그 돈을 가져가려고 계획을 바꾼 거였어요. 그럼 제 치료는? 그건 제대로 해준 것 같아요. 오히려 지혜 씨가 빨리 회복되면 결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적당히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는데 민호 씨가 일부러 속도를 늦춘 거였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운송회사와 공모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곧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혜 씨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배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이 조작 시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저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으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거였어요. 며칠 후 새로운 물리치료사를 만났습니다.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는데 제 상태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이 정도면 이미 80%는 회복된 상태예요. 왜 이렇게 오래 치료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전 치료사가 일부러 늦췄나 봐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한 두 달만 제대로 치료받으시면 완전히 회복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미 거의 다 나았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치료사와 함께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달도 안 되어서 예전 실력의 90% 정도 회복되었어요. 처음으로 완전한 곡을 연주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결국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때서야 그가 얼마나 뛰어난 연기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저는 그에게 미움보다는 연민을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배신감과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도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요. 배상금은 결국 20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다시 찾은 제 꿈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 봄에 컴백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타이틀은 다시 시작하는 선율로 정했어요.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더 깊어진 감정을 담은 연주를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도 만났어요. 새로운 물리치료사인 김현우 씨인데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지만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피아니스트라는 걸 나중에 알았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났고 저의 과거나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지혜라는 한 사람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민호 씨와의 일도 제게는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테니까요. 또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제 몸 상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테고요. 인생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난 희망이 사실은 또 다른 절망이었지만 그 절망을 통해 진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매일이 감사합니다.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 진짜 사랑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 무엇보다 저를 속이려던 사람이 결국 자신이 더 큰 손해를 본 상황이 통쾌하기도 하고요. 내년 콘서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도 연주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배신 너머의 선율로 정했어요.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모든 분들께 힘이 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분명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